이번 시간에는 검색 광고 운영, 캠페인 그룹 키워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에 맞춰서 광고 소재를 적합한 키워드에 노출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는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핵심 타겟을 연구하고 키워드를 분석하고 타겟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개발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각 매체사의 광고 시스템은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체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죠. 캠페인 관리, 네이버 캠페인 관리를 한번 보면 광고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전체 캠페인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캠페인 목록에서 개별 캠페인을 클릭하면 개별 캠페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모든 캠페인이 다 노출되어 있고, 왼쪽에 이제 그 유형별로 캠페인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캠페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캠페인을 기간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기본 설정, 새로운 사용자 설정할 수 있고, 상세 데이터를 PC 모바일 구분, 요일 구분, 시간대 구분 이런 걸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 들어가시면 요 새 캠페인을 누르시거나 여기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 캠페인 만들기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캠페인 중에서 모든 유형이 다 노출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파워 링크만 보겠다, 쇼핑만 보겠다, 파워 콘텐츠만 보겠다 선택하면 그거에 따라서 인제 유형을 선택해서 고것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선택한 걸 가지고 기간을 변경할 건지 예산을 변경할 건지 일괄적으로 인제 그 캠페인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캠페인 관리에서는 선택한 캠페인에서 여기 인제 그 기간 변경과 예산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자동 규칙 만들기가 있었죠. 요건 최근에 삭제됐습니다. 네. 캠페인 관리 지표를 누르면 여기서 인제 뭐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여기 정보들이 있는데, 노출수, 클릭수 이런 거. 네. 요런 게 기본적인 설정들이 음 예 노출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제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누르면 원하는 메뉴를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온오프 상태, 캠페인 이름, 노출수, 클릭수 요런 게 이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설정을 누르시면 캠페인 유형, 상태, 기간, 하루 예산, 예산 배분, 광고 그룹 수, 키워드 수, 노출 수, 클릭 수 이런 거를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인제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노출되는 메뉴가 있는데, 자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출수, 클릭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걸 다 요거 인제 요 설정을 기본 설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 설정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인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캠페인 이름은 뺄 수 없고, 나머지 뭐 하루 예산 이런 거 필요 없고, 대신 총 비용수, 전환수, 전환율, 전환 비율, 뭐 공유 예산 이름, 키워드, 광고 예산 뭐 이런 거, 캠페인 아이디, 등록 시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광고 전체 메뉴가 싹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쓰이는 게 요 사용자 설정입니다. 요건 이제 설정된 게 있고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이게 싫다 그럼 기본 설정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상세 데이터는 모바일하고 PC를 따로 구분해서 하겠다. 데이터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콘텐츠들을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필터는 인제 필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제 필요한 거 링크, 플레이스 이렇게 하면 요 관련된 제목만 볼 수 있죠. 광고가 굉장히 많다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상세 데이터 여기 보셨어요. 여기 다 보셨고, 그다음에 캠페인 상태. 네. 캠페인에 대해서 뭐 중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캠페인 기간 이외에 캠페인 예산 도달, 노출 가능 이런 경우로 인제 노출된 경우 있어요. 중지 중에서도 캠페인이 일시로 중지된 경우에는 캠페인을 온 상태로 하면 되고, 캠페인 기간 이외에 설정한, 예를 들어 인제 저녁 6 시까지만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7 시쯤 되면 중지가 돼 있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캠페인 기간 외다. 예. 그다음에 예산이 도달해도 중지되면 캠페인 예산 도달 이렇게 해서 중지됐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출 가능 상태면 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노출 가능, 그다음에 인제 뭐 캠페인 오프, 그다음에 뭐 예산이 뭐 초과되면 여기 인제 상태에 그런 표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카카오 캠페인 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 비즈니스 관리자 센터에서 대시보드에서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전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 쪽 리스트가 나오고 선택한 캠페인을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 URL 1 예산 이런 걸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 기본 열기를 눌러서 이것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열 맞춤 설정을 하면 여기서 보여지는 열들의 특성들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네. 캠페인 항목에서 온, 오프, 요 운영 상태, 비지 채널, 일 예산, 노출수 이런 걸 제공하고 개별 캠페인 선택한 다음에 온, 오프 할 수 있고 선택한 캠페인 수정을 통해서 전환, 추정, URL, 일 예산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요 사용자 맞춤 설정을 누르면 이제 원하는 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광고가 노출될 때 여기서 사용자 맞춤 설정을 눌러서 열 맞춤 설정을 누르면 네이버와 동일하게 원하는 것들을 추가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플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네, 확인을 누르면 이 위에 메뉴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열 맞춤 설정을 눌러서 다 보이겠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구글 캠페인 관리를 볼게요. 구글 에즈에서 캠페인 선택하면 기본 지표로 이렇게 캠페인 유형, 평균 CPC, CPM, 상호작용수, 발생률 뭐 이런 것도 이제 쭉 제공을 해요. 열을 누르면 실적 전환, 기여, 분석, 경쟁 통계, 구글 애널리틱스, 통화 세부 정보 이런 것들을 성과 그래프 형태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세그멘트에서는 아이콘 설정을 클릭을 하면 개별 성과, 시간, 클릭 유형, 전환기기, 네트워크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입찰 통계는 구글에서 이제 입찰 통계 보고서를 제공을 해요. 자신의 실적을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실적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입찰 통계 탭에서 노출 점유율, 중복률, 경제 광고 뭐 이런 거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용, 높은 배제 순위 비율, 페이지 상단 게재율, 페이지 절대 상단 게재율 이렇게 6개의 입찰 통계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출 점유율, 중복률, 어, 높은 게재 순위 비율, 페이지 상단 게재율 이런 것들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찰 통계에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자세히 보면 노출 점유율은 발생 가능한 예상 노출수 대비해서 실제 발생한 노출의 비율이에요.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얼마나 노출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죠. 같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노출 점유율도 같이 보여줍니다. 중복률은 광고주의 광고 노출 시 다른 광고주의 광고는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율은 입찰에서 내 광고가 다른 광고주의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 혹은 다른 광고주의 광고는 게재되지 않고 내 광고만 게재되는 빈도를 말합니다. 높은 게재 순위 비율은요, 내 광고와 같은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동시에 노출됐을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내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로 게재되는 빈도를 말합니다. 검색 캠페인에만 해당이 되고요. 페이지 상단 게재율은 광고주의 광고가 무료 검색 결과 위에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를 말하고요. 광고 페이지에 노출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페이지 상단 게재율이라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가 자연어 검색 결과 위에 페이지 절대 상단에 첫 번째 광고로 게재되는 빈도를 말합니다. 광고 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노출된 비율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 캠페인의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 그룹 및 캠페인에 대한 보고서를, 그 다음에 쇼핑 캠페인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 및 캠페인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페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캠페인들을 몇 가지 선택한 다음에 캠페인 그룹에 추가를 하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캠페인들을 묶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다음과 같이 캠페인 그룹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캠페인 그룹 첫 번째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캠페인이고 여기서는 검색 캠페인에서는 운동화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광고 게재, 디스플레이 캠페인에서는 운동화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캠페인 그룹 두 번째는 기존 고객 재구매 유도라고 해서 쇼핑 캠페인에서는 과거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에게 제품 광고를 게재하고 동영상 캠페인에서는 유튜브에서 운동화 리뷰 영상 시청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묶음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광고 그룹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캠페인을 선택을 딱 하면요. 이제 여기에 그룹, 하위 그룹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건 지금 이제 특정 캠페인으로 넘어갔죠. 여기는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서 캠페인이 수정이 되고 밑에 그 하위에 있는 그룹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의 그룹을 누르면 다시 위에 여기 그룹 수정이 나타나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그룹 관리는 왼쪽에서 모든 캠페인에서 캠페인 이름을 클릭하면 나타나고 온오프, 광고 이름, 그룹 이름, 기본 입찰가, 채널 정보, 노출수, 클릭수,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지표 이런 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그룹에 속한 캠페인, 예, 위에 이제 그룹들을 다 묶여 있으면 그걸 다 총폐합하는 캠페인의 정보는 위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개별 그룹을 선택한 후에 광고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 최상단에 수정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이제 전반적인 정보들이 쭉 나타납니다. 입찰가 가중치는 광고 그룹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100%로 해서 10에서 50%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광고 그룹 관리는 설정한 가중치, 입찰 가중치는 노출 매체의 PC와 모바일 구분에 따라 기본 입찰가, 키워드 입찰가,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설정한 입찰가 가중치에 따라서 계산된 입찰가의 원단위 값이 있을 경우에 올림한 입찰가로 설정이 됩니다. 이게 올림이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 키워드 입찰가, 기본 입찰가가 100원인데 PC 입찰가가 112%예요. 그러면 112가 되잖아요. 그럼 120원으로 입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한 그룹을 다른 캠페인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요. 이렇게 선택한 광고 그룹 관리 목록에서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를 클릭하면 선택한 그룹을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한 광고 그룹을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하면 이 복사 기능을 통해서 품질 지수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당 그룹에서 다시 광고 진행 이후에 성과가 재산정되기 때문이죠. 개별 광고 그룹에서 성과 그래프 광고 그룹 정보, 그 다음에 키워드 목록 확인 이런 거 가능하고요. 키워드 확장 베타, 소재 확장 소재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겟팅 탭 요거 타겟팅 탭 누르면 추가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광고 그룹 기본 설정에서 광고 캠페인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하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성과 지표를 메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 그룹은 이제 다음 상태를 바탕으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지면 이제 비지 채널을 검토하거나 중지 중에서 뭐 노출 제한, 그다음에 오프를 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도달됐을 때 아니면 캠페인에서 오프를 했으니까 하위에 그룹도 오프되는 경우가 있고, 캠페인 기간이 아니면 아직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오프, 그다음에 캠페인에 예산이 도달됐을 때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노출 가능, 뭐 PC, 모바일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하면 노출이 된다 이런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카카오 그룹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을 딱 클릭하면 이제 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옮겨지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온, 오프, 뭐 운영 상태, 그다음에 기본 입찰가, 일 예산, 집행 일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비용, 기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룹 리스트도 등록일 순과 뭐 수정일 순으로 이제 소팅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열 기본 설정을 누르면 여기서 사용자 맞춤 설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지표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을 누르면 이제 먼저 광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 입찰가, 콘텐츠 매체 입찰가, 입찰 가중치, 일 예산, 매체 유형, 디바이스, 키워드 확장, 집행 일자, 집행 요일, 시간 수정이 가능하고요. 열 기본 설정을 누르면 전체 노출수, 클릭당 비용, 평균 노출 순위 정보도 가능하고 이런 맞춤 지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글 그룹 관리를 한번 볼게요. 메뉴에서 광고 그룹을 선택을 하면 성과 그래프와 광고 그룹 목록이 쭉 나타나고요. 그룹 목록에서 광고 그룹의 이름이나 타겟 상태 이런 것들, 전환율 이런 것을 한 번에 보이죠. 개별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버튼을 눌러서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이런 거 가능하고 규칙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합니다. 광고 그룹 수정 시에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요 연필 아이콘요. 요걸 누르면 이제 수정할 수 있고 복사해서 이제 다른 그룹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복사를 원하는 광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을 캠페인을 선택하면 이동이 됩니다. 네, 광고 그룹으로 가서 광고 그룹으로 가서 광고 그룹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고 지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고 품질 평가 점수, 비용당 가치, 전환 상태, 최상단 퍼센트 16%뭐 이런 것들 지표들이 한꺼번에 노출돼요. 네, 키워드 관리를 한번 볼게요. 입찰 관리,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따라서 노출되는 광고죠. 그래서 키워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고객의 검색 의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키워드를 발굴하고 실시간 입찰 경쟁에서 노출 기회를 확보해야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입찰 경쟁 시 노출 가능 광고 개수 안에 속해야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검색량 높은 키워드의 경우 노출을 위해서 이제 광고주가 입찰 경쟁을 하죠. 선택한 키워드 입찰이랑 자동 입찰 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네이버 입찰가를 보면 이제 기본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에서 할 수 있고 광고 캠페인 키워드에서 입찰가 변경 기능 이용 시 최근 노출된 광고들의 평균 입찰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회된 금액을 참고해서 입찰가 변경도 가능합니다. 광고 그룹 하위에 속한 키워드를 일괄적으로 최소 70원에서 10만 원까지 10원 달을 입력해서 변경시킬 수 있고요. 입찰가 변경은 일괄 변경, 개별 변경 모두 가능하고 최근 4주간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별 평균 입찰가 등 입찰가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기별 순위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찰가 변경은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그다음에 순위별 입찰, 평균 입찰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최소 노출 입찰가는 4주간 검색을 통해서 최하위로 노출됐던 그 값보다는 살짝 노출하게 해서 일단 뭐 그 파워링크에는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입찰가는 전체적인 것에서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순위는 딱 그 순위를 정해서 1 이면 1위, 3 이면 3위 정하는 겁니다. 개별 변경은 이제 광고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 선택해서 입찰가를 변경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카카오도 비슷한데요. 자동 입찰 스펙은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고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에서 입찰가 변경 기능을 통해서 예상 입찰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예상 실적을 참고해서 일괄 변경, 그다음에 개별 변경으로 입찰가 조정할 수 있고요. 순위별 평균 입찰가 설정도 가능합니다. 랜딩 URL 역시 이제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구글 입찰가 변경, 모두 입찰가 조정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자동 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타겟 CPA, 타겟 로아스, 전환수 최대화 등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 구글의 특징이에요. 그럼 수동 CPC 이용할 때는 최대 CPC 입찰가를 조정해서 광고비나 광고 클릭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입찰가 직접 입력해서 새 입찰가를 설정하거나 증액, 감액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목록에서 입찰가 변경을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에 최대 CPC 입찰가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수동 CPC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또는 계제 위치 상위에 노출하려고 할 때나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더 중요할 때, 그다음에 매월 타겟 예산을 다 소진할 필요까지는 없을 때, 이때 이제 설정을 합니다. 네이버에는 자동 입찰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키워드 설정에서 자동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입찰. 자동 입찰은 광고 플랫폼이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광고 노출 여부와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를 조정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인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제 자동 입찰 설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산 내 클릭 향상 목표할 경우에 자동 입찰 가능하고요. 쇼핑 검색 캠페인의 경우에는 제품 카탈로그형 캠페인은 자동 입찰에서 제외가 됩니다. 설정한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이나 전환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본 입찰가와 입찰 변경 시점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동 입찰의 기본 입찰가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스템이 결정하기 때문에 광고 노출의 성과 향상까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구글에도 자동 입찰이 있는데 도구에서 예산, 입찰 전략을 선택하면 자동 입찰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입찰 전략이야 이런 메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실적 목표에 따라 그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능이고요. 클릭수, 전환수,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구글은 이제 캠페인 유형에 맞춘 다양한 자동 입찰 전략을 제공하고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입찰가를 수동으로 수정할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 네, 구글에서는 자동 입찰 전략이 총 6가지가 있는데 클릭수 최대화 전략, 타겟 노출 점유율 전략, 타겟 CPA 끌어올리기 전략, 투자 수익률 끌어올리기 전략, 전환수 최대화 전략, 전환가치 극대화 전략이 있어요. 클릭수 최대화는 사이트 방문을 늘리는 거죠.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클릭을 끌어오게 하는 거고요. 타겟 노출 점유율은 가시성을 높이는 거예요. 검색 결과 상단이나 좀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타겟 CPA 끌어올리기는 CPA를 유지하면서 전환수를 클릭하는 거예요. CPA라는 게 액션으로 유도하는 클릭이잖아요. 설정된 타겟 전환당 비용으로 전환수 증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입찰가 자동 설정 방식이고요. 투자 수익률 끌어올리기 전략은 전환별로 가치가 다를 때 로아스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타겟 광고 수익률, 로아스 달성으로 전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게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투자 수익률 로아스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아스가 높다. 로아스라는 말 자체는 비용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클릭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광고는 줄이고요. 눌렀을 때 매출이 나오는 그런 그 소비자들, 그런 잠재 고객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게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국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은 이걸 클릭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클릭을 유도한다는 거죠. 전환수 최대화 전략은 전환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출된 거죠. 전환수를 기준으로 최적화할 때 필요하고요. 전환 가치 극대화는 캠페인의 전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진행이 되는데, 타겟 광고 투자 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전환 가치 극대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캠페인 전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클릭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것만 말해요. 근데 저렇게 하면 그 전환 가치, 그러니까 전환 가치라는 게 사람이 한 번 클릭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번 클릭을 해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로아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 로아스 설정을 딱 해 놓으면 이거는 좀 뭔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꼭 될 것 같은 사람한테만 노출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이 전환 가치 극대화라는 메뉴를 선택할 때는 그 로아스 설정하지 않고 전환 가치 극대화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자, 그다음에 구글의 자동 입찰에서 이 자동 입찰 전략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전환수, 전환 가치를 기준으로 최적화하는 전략이고, 실시간 입찰이라고도 합니다. 타겟 CPA, 타겟 광고 수익률, 그다음에 전환수 최대화, 전환 가치 극대화 모두 스마트 자동 입찰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웹사이트에 추적 코드를 추가하는 등의 이제 전환 추적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스마트 자동 입찰 전략에서 입찰가를 최적화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기기나 뭐 시간대, 그다음에 광고 특성, 언어, 브라우저, 상품 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가 판매나 리드를 늘린다 그러면 캠페인 목표에서는 고정 예산 또는 고정 ROI로 최대한 많은 전환수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자동 입찰 전략은 전환수 최대화, 타겟 CPA가 됩니다. 이익을 끌어올리겠다. 고정 예산, 고정 로아스로 최대한 많은 전환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타겟 로아스, 전환 가치 극대화를 선택할 수 있겠죠. 전환수 최대화 입찰과 전환 가치 극대화 입찰의 차이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전환수 최대화는 전환 가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전환하게만 만드는 거고요. 전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 입찰 시 전환 가치가 낮은 것보다 전환 가치가 높은 입찰에 더 높은 입찰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눌러서 구매한다는 게 아니라 긴 타임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당장은 매출을 끌어올리지 못해도 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큰 그림, 여유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거고, 당장 이걸 실적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 전환수 최대화 입찰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전환수 최대화는 아무래도 초반부터 비용을 많이 소진할 가능성이 높고, 전환 가치 극대화는 가치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좀 적게 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발굴 방법인데, 대표 키워드하고 세부 키워드가 있죠. 대표 키워드는 그냥 그 카테고리를 딱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뭐 치킨이나 신발 이런 거. 그다음에 세부 키워드는 뭐 개포동 치킨 또는 여자아이, 뭐 돌신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키워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표 키워드로는 승부를 걸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그룹을 관리하시고요. 세부 키워드 별도 그룹을 관리해서 광고 그룹 예산 소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한도에서 관리를 하면 대표 키워드가 금방 소진돼도 세부 키워드로 이제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검색 광고는. 그래서 검색량이 많고 입찰가가 비싼 키워드 대신에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것들, 세부 키워드 발굴 중요하고, 확장 검색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세부 키워드를 자동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검색 의도가 명확한 잠재 고객에게 최적화된 키워드를 정기적으로 발견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검색 사이트별로 세부 키워드 발굴 시스템은, 네이버에서는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고요. 카카오와 구글에서는 키워드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키워드 입력 시 구매한 키워드의 클릭 정보 등을 기반으로 통계 시스템에 연관 키워드를 추천하는 거예요.
뭐 많이들 친해졌을 텐데 요 키워드 도구에서 원하시는 걸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최대 5 개까지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여기서 인제 우리가 할 것들 말고, 저는 지금 운동화랑 조깅화 정도만 생각했는데 여기 인제 런닝화, 러닝화 이런 키워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이게 추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어 그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카카오는 키워드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입력한 다음에 연관 키워드를 추천하고 과거 성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네. 키워드 플래너에서 이렇게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추천해 줘요. 그러면 요런 것도 있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택해서 플래너에서 예상 실적을 보여주고, 어 지금 이제 광고 요청 수는 요런 게 좀 유리하죠. 그러면 인제 키워드 바로 등록을 누르면, 네, 원하는 캠페인에다가 광고 그룹을 선택하고, 네, 이렇게 하면 키워드가 추가가 되는 이런 방식이요. 구글에도 키워드 플래너가 있죠. 도구에서 계획을 들어가신 다음에 키워드 플래너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면 좋을지, 여기 새로운 키워드를 뭐 하겠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해 주고요. '아, 이런 키워드를 하면 좋겠다.' 인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광고 그룹에 추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인제 계획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플래너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 범위를 확장하시겠느냐, 러닝화 정도 확장해 볼까요? 그럼 다시 결과를 보여주면 거기서 인제, 네, 모바일과 PC 모바일 합계 이렇게 쭉 전반적인 트렌드를 쭉 보여주고요. '아, 검색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 키워드를 추가해서 계획 만들기. 그래서 인제 키워드를 이제 그룹에다가 추가하고 여기서 인제 플랜을 짜 주고요. 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인제 키워드 플래너. 실적 플래너, 도달 범위 플래너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적 플래너는 이제 광고를 할 때 여기 보면 전반적인 캠페인을 쭉 보더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주고 있어요. "다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분에게 이렇게 해라." 계획 만들기 누르면 거기에 인제 할 수 있는 단계에 인제 지금 제한을 주고 있어요. 이 정도의 비용을 42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면 2,001억 CPC 코스트 퍼 클릭이니까 2,000원 정도, 2,900원 정도 해서 440회 정도의 클릭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도 지난번 우리 네이버에서 봤지만 이 지금 요 정도가 예측된 건데, 이제 금액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는 만큼 더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비교를 보면 이제 기존과 그러면 향상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도달 범위 플래너는 유튜브 같은 거 도달 범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제 더 많이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네, 1,000만 원의 비용으로 2530 여성에게 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인제 타겟을 이렇게 보여주고 도달 범위, 트루 뷰, 전환, 전체 유입 경로 이런 거 보여주고, 제일 극적인 성과를 끌어올리는 건 한 1억 정도까지는 올리시는 만큼 성장 효과가 큰데, 이게 인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좀 이렇게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죠. 네. 전환, 전체 유입 경로, 인구 통계, 타겟을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인구 통계, 기기. 네. 지금 이제 트루뷰에서도 지금 여기 7억, 8억까지 비용을 쓰면 조회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성장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다시 또 20억이 넘어가면 또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 우리가 광고 X 예산으로 보통은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플래너, 키워드 찾기 뭐 이런 거 데이터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었죠. 네. 구글은 새 키워드 찾기, 선택한 키워드 검색량 예상 실적 조회, 예상 실적을 제공하고, 최근 7 일부터 10일 기준으로 선택한 키워드의 클릭수, 노출수, 비용 이런 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합니다. 연관 검색어, 키워드 발굴도 중요하죠. 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관련된 검색어를 제공하는 서비스고, 네이버는 자동 완성 서비스, 연관 검색어, 카카오는 관련 검색어, 제한 검색어, 추천 검색어, 구글은 관련 검색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워드 이제 확장은 이제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더 많은 키워드 광고 노출을 하겠다 이런 거죠. 사이트별로 키워드 복사 방법이 있는데 혼동하지 않게 좀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는 선택한 키워드를 다른 그룹에 복사해서 추가 등록 가능하고요. 다른 그룹으로 이동은 불가능한 거예요. 복사만 돼요. 그래서 키워드 목록 위에 선택한 키워드 관리해서 다른 그룹으로 복사 가능하고요. 예, 품질지수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그룹 상단에서 복사 버튼을 누르면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별
입찰가, 랜딩 URL까지 모두 복사가 되고 다른 그룹으로 이동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추가 설정에서 키워드 오프 상태로도 복사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는 키워드 선택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키워드 입찰가와 방문 URL까지 복사가 되고요. 복사한 키워드에서는 별도의 예산 설정하지 않으면 붙여넣은 캠페인이 자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른 그룹으로 복사, 요걸 누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선택한 키워드 연결 URL 복사하기, 개별 입찰가 포함해서 복사하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복사한 대상 그룹에서 복사한 키워드는 이 그룹에서는 오프를 하겠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에서도 여기서 광고 그룹에서 여기 뭐 면바지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복사하는데 강의용 테스트에 그룹을 이렇게 해서 넘길게요. 그러면 면바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하나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복사를 눌러요.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캠페인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여기 붙여넣기라는 표시가 뜨죠. 여기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붙여넣기 됩니다. 여기서 입찰가 포함, 최종 URL 포함, 붙여넣은 새 키워드 일시 중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붙여넣은 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설명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네이버의 경우 캠페인 명을 클릭하면 하위에 등록된 그룹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맞죠? 가중치에 따라 계산된 입찰가의 원단위 값이 있는 경우 반올림한 입찰가로 입찰이 된다. 아니죠. 이건 올림이었죠. 반올림이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카카오의 경우 키워드 복사를 해도 품질 지수는 복사할 수 없다. 그렇죠? 구글의 경우 캠페인 키워드 광고 그룹 수준으로 복사하기가 가능하다. 다 가능해요. 구글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구글의 이제 캠페인 개수는 곧 광고 목표 개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글의 스마트 자동 입찰 전략은 사용자의 기기, 위치, 언어, 다양한 문맥 신호, 실시간 입찰 조정. 그렇죠? 머신러닝 학습은 최소 7에서 14일간 안정적인 예상과 설정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실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 그룹 단위로 평가된다.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키워드 옆에 이렇게 5하고 10 이런 식으로 숫자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평가된다가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 운영 시스템에서 그룹 전략 설정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일 예산 설정은 캠페인 단위에서만 전략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그룹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2. 노출 요일 및 시간 설정은 캠페인 단위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3. 광고 그룹 하위의 메뉴에 타겟팅 탭을 눌러서 노출, 요일, 시간대, 지역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고요. 광고 소재 노출 방식을 랜덤 노출, 성과 우선 노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여기는 기본값이 성과 우선 노출이에요. 그래서 랜덤 노출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 우리 365 기출 복원 이벤트 한 거 알고 계시죠? 시험 끝나시면 잊어먹기 전에 바로 저희한테 제보해 주세요. 제보해 줄 때는 번호같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잘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